요즘 따라 자주 보이는 흑인 인종차별 관련 소식. 이렇게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흑인과 백인을 완전히 갈라놨던 이 인종차별. 이 흑인 인종차별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을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흑인 차별의 이야기는 1442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가 색칠한 여기가 포르투갈인데요. 1442년에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당시에 아프리카의 여러 왕국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서 유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원래 우리 생각대로라면 포르투갈이 흑인들을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흑인들이 유럽으로 팔려갔다고 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상대방 나라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시죠? 한 나라가 자신들의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게.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콩고 왕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콩고 왕국에서는 콩고 왕국에 있는 흑인 부족들을 잡아서 흑인 노예로 만들고요. 그 노예를 팔므로써 포르투갈로부터 총을 받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총을 맞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러면 콩고 왕국은 그 받은 총으로 다시 흑인 부족을 사냥해서 또 흑인 노예를 받은 다음에 서로 매매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 왕국에 더 이상 팔만한 흑인 노예가 없으니까 콩고 왕국에서 흑인 노예 매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이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어떻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NO 사인을 보내고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왕족이나 귀족까지 흑인 노예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득권 세력까지 떠나버린 콩고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팔려간 흑인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흑인 노예들을 줄줄이 연결해서 잡아오고요. 흑인 노예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노역을 하기에 알맞은 몸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신체 조건이 미달된 불합격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다에 던져져서 상어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된 흑인들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팔려나간 뒤에도 평생을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고 1492년이 되었습니다. 1492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1492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지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신대륙 발견입니다. 콜럼버스 일행이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아주 많은 자원들이 있는 인도까지 도착을 하려 했으나 길을 살펴본 결과 남아공을 거쳐서 가는 길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는 어차피 둥그니까 한 바퀴 돌고 가면은 인도에 도착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그렇죠. 미 대륙이 존재한다라는 거, 즉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대륙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여러 유럽 국가들이 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요.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즉, 이 미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메리카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들은 많은 영국 사람들이 대이주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영국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흑인 노예 제도였고요. 1619년 처음으로 미 대륙에 흑인 노예가 팔려온 것을 기점으로 10년 뒤인 1629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에 흑인 노예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미국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흑인 노예 제도가 그대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0년대가 되면서 미국 남부에 여러가지 식민지가 또 생기면서 흑인의 그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서 노예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1750년에 이르러서는 흑인 노예가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 흑인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반응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이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영국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다는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캐리를 한 거죠. 어떤 흑인 노예들이었느냐? 미국의 북부 지방에 살고 있던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860년에는 당시에 흑인 노예 제도를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북부 지방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를 굉장히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했고요.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남부, 아니 이 좋은 흑인 노예를 대체 왜 자꾸 폐지하자는 거냐 라고 이해되지 않는 이 남부는 흑인 노예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죠. 자, 그렇게 이 흑인 노예 제도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운 것이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북쪽이 승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흑인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흑인의 인종차별은 남아 있었습니다. 백인들 사이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으면 백인도 흑인도 아닌 굉장히 이상한 혼혈인이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곧 있으면 백인은 멸종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백인들은 백인과 흑인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화장실은 물론 버스도 흑인은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야 됐고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흑인에게 비켜줘야 했습니다. 거기다 여러가지 모임이나 영화관 등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백인과 흑인을 분리시켜놨죠. 이런 흑인 인종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넬슨 만델라 등의 여러 명의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회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은 흑인 인종차별.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저같은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발 인종이나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인과 흑인, 그들은 대체 왜 대립관계일까를 알아봤고요. 인종차별의 역사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의 역사도 다 알았어야 됐기 때문에 저도 조사하면서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충분히 보고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보신 거면 구독 정도 한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꼭 필수로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